여사의 부인 태미 머피 여사가 연방상원의원 출마를 선언하며 많은 주정부 자금이 머피 여사의 홍보 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뉴저지 민주당 지도부가 주정부 세수 감소 대책으로 세금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회계장부에서 대출이 있는 것처럼 꾸민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퀸즐의 한 아파트에서 형제 2명이 8개의 폭발장치 등 130건의 불법 무기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립학교 급식 예산이 6천만 달러 삭감되며 일부 메뉴가 축소될 전망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가 오늘 강간범죄 가해자에 대해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망명 신청자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외에서 자부심을 갖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외선거를 놓치지 않는 거죠. 인터넷으로 쉽고 간편하게 신고 신청할 수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소중한 한 표를 위해 신고 신청하는 당신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부인인 태미 머피 여사가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한 가운데 지나치게 많은 주정부 자금이 머피 여사의 홍보 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머피 여사의 홍보 자료를 주지사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등 주지사 공보실을 동원했고 공보실은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는 엄연한 불법 선거 활동이라는 지적입니다. 첫 번째 소식 전상희자가 전해드립니다. 언론은 머피 여사가 지난해 11월 15일 연방 상원의원 출마를 선언한 이후 뉴저지 주정부는 머피 여사의 행보에 대한 각종 보도자료를 쏟아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머피 여사의 연방 상원의원 출마 선언 직후 머피 부부는 주지사 저택에서 열리는 할러데이 오픈하우스를 홍보했는데 주지사 관저 오픈하우스는 매년 열리는 행사이지만 머피 여사가 출마를 선언한 뒤 뉴저지 주민들을 초대해 홍보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이외에도 주정부에서 발표한 각종 이벤트나 보도자료는 머피 여사가 중심이었습니다. 주지사 공보실은 머피 여사가 둘라 액세스 법안 서명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영상 외에 산모 건강 인식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라운드 테이블 미팅을 주최했다는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또 머피 여사가 머피 주지사에 의해 선정된 뉴저지 모자 보건위원회 이사회 위원 발표 내용을 업로드한 바 있습니다. 머피 여사는 주지사 부인 자격으로 공립학교의 기후변화 교육 강화와 영아 사망률 감소 운동 등을 펼쳤지만 선거에 출마한 적이 없는 정치 신인입니다. 주정부 내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머피 주지사의 부인 지원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 주정부는 판매세, 법인세, 휘발유세 등 세금 인상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져 더욱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한편 불법 선거운동 논란이 일자 주지사실 대변인 타일러 존스는 성명을 통해 태미 머피 여사는 영부인으로서 뉴저지주 산모와 유아 건강 위기를 해결하고 뉴저지주를 출산 및 양육하기 좋은 주로 만들기 위해 6년 전부터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서 태미 머피 여사는 지난 2021년 1월 이후 앞으로 5년 동안 산모 사망률 50%를 줄이겠다는 공언을 대중화한 것이며 게재된 영상은 이를 지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 민주당 지도부가 판매세와 법인세, 휘발유세 등의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정부 세수가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주정부 새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인 오늘 6월 말까지 세금 인상과 관련해 벌어질 머피 주지사와 주의회 간의 협상이 큰 주목을 받을 전망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주정부의 세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필 머피 주지사와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는 주정부 세수 감소 대책으로 세금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주 뉴저지 트랜짓이 열차와 버스 요금을 오는 7월부터 15%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또 다른 세금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재무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 시작된 2023에서 2024 회계연도 첫 6개월 동안 세수가 전 회계연도보다 약 2.8%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연방정부의 지원금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판매세, 법인세, 휘발유세 등 세수 증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내달 머피 주지사가 공개할 주정부 새 예산안에서 세금 인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세금이 오르냐는 것인데, 먼저 머피 주지사는 과거 판매세율 인상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016년 7%에서 6.625%로 내려간 판매세율을 다시 7%로 복원하자는 방안입니다. 머피 주지사는 2018년 취임 첫 해 판매세율 7% 복원을 제안했다가 주의회 반대로 철회한 바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일각에서는 판매세율을 올리는 것보다 대기업 대상 주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12월을 끝으로 대기업 대상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조치가 종료됐는데 이를 부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할증을 폐지한 후 곧바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세를 올릴 경우 강한 반대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세금 인상과 관련해 오는 6월 말까지인 주정부 새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까지 벌어질 머피 주지사와 주의회 간의 협상이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게 1억 달러 배상금을 물게 된 데 이어 다른 재판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몰렸습니다. 트럼프 일가의 자산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뉴욕주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전장 기자입니다. 트럼프 그룹의 회계 장부를 검토한 뉴욕 맨하탄 지방법원은 외부 감사인이 다양한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부 감사인의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그룹의 회계 서류는 공시 의무 누락뿐 아니라 계산 오류와 오타 등의 실수가 발견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호텔로부터 대여했다는 4,800만 달러를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돈을 빌리지 않았으면서도 대출이 있는 것처럼 꾸민 정황이 발견됐는데 탈세를 위해 허위 대출 기록을 만들었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일가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축소하면서도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는 자산 가치를 부풀렸다는 뉴욕주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억 7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앞으로 뉴욕주에서 트럼프 그룹의 사업 행위를 영구적으로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감사인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들도 모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민주당 당원이라면서 자신에 대한 소송도 마녀 재판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성추행 피해자에게 1,000억 원대 명예훼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민사소송 결과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지만 앞으로 남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선고가 나올 경우 재선 도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면한 형사소송 관련 사법 리스크가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대해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퀸즐의 한 아파트에서 형제 2명이 8개의 즉석 폭발 장치와 유령총 등 130건의 불법 무기를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판사와 정치인, 경찰 및 유명 인사 등 제거 대상 목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시경은 퀸즈 아스토리아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39세 앤드류 하지아젤리스와 그의 형 51세 안젤로 하지아젤리스를 수제 폭탄과 유령총 등 불법 무기를 소지한 혐의 등으로 체포했습니다. 멜린다 캐치 퀸즈 검사장은 검찰이 지난 6개월간 조사한 끝에 퀸즈 코네디슨 전력시설 건너편에 위치한 804 36에비뉴에 위치한 용의자들의 아파트를 급습했으며 이곳에서 작동 가능한 유령총 6개, 8개의 즉석 폭발 장치 등 130건 이상의 불법 무기와 폭탄 제조법이 담긴 문서, 방탄복, 600발 이상의 탄약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의 집에서 제거 대상 목록이 발견됐는데
리스트에는 경찰과 판사, 정치인, 연예인 등이 적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멜린다 캐치 검사장은 용의자들이 소지했던 수제 폭발물은 매우 휘발성이 높고 예측하기 극도로 어렵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번 체포로 용의자들이 소지했던 수많은 무기를 통해 희생당할 뻔했던 여러 생명을 구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어 집에서 호기심이나 테스트를 위해 무기나 폭발물을 제조하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이웃에게도 위협이 되는 행위라며 이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치 검사장은 퀸즈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받지 않은 불법 무기 소지자 및 유령 총기 밀매자들을 적발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퀸즈 내에서 불법 무기 소지 및 유령총 압수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체포는 퀸즈 지방검찰청, 미 국토안보부, 뉴욕시경과의 합동 작전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이날 체포된 두 용의자들은 오는 2월 15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며 이들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25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망명 신청자 지원 비용 급증으로 인한 뉴욕시 각 부처의 예산 삭감 계획이 반발에 부딪혀 일부 예산을 복원했지만 공립학교 급식 예산이 6천만 달러가 삭감되며 학교 내 카페테리아 메뉴가 축소될 전망입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 전문 매체 초크비트는 지난해 11월 대규모 예산 삭감에 따라 공립학교 급식 예산도 6천만 달러 삭감됐고 이에 따라 브리또, 쿠키, 치킨, 만두 등 인기 메뉴를 포함한 기존 카페테리아 메뉴를 축소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시 청소국과 교육국 예산 삭감 일부를 복원함에 따라 삭감 예정이었던 뉴욕시 커뮤니티 스쿨과 서머라이징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자금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급식 예산 삭감 복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앞서 작년 11월 뉴욕시 정부는 망명 신청자 지원 비용 급증으로 인해 각 부처의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발표했고 시 교육국 예산은 올해까지 약 10억 달러 삭감될 예정이었습니다. 초크비트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그날의 메인 요리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옵션으로 제공되는 치킨 텐더, 샐러드, 감자튀김은 더 이상 제공되지 않을 예정이며 2월부터는 구운 닭다리살과 과카몰리, 살사 등 품목도 메뉴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아침 식사 키트와 프렌치 토스트 스틱, 베이글 스틱, 치아바타빵, 고구마 오트밀 머핀 등도 제외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 교육국이 공립학교 급식 책임자인 크리스 트리카리코는 예산 삭감으로 메뉴에 영향이 있을 것을 인정하면서 최소한의 변경을 약속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욕주 정부는 오늘 강간 범죄 가해자에 대해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캐티 호코 뉴욕 주지사는 강간의 정의를 확대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는 더욱 처벌을 엄중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정지원 기자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오늘 성폭행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A3340 법안에 따르면 합의되지 않은 강제적 성행위를 강간으로 간주해 이를 기소될 수 있도록 강간의 정의를 확대 적용하게 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오늘 강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법률을 현대화하고 정의를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폭행 범죄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 강화, 인신매매 단속 등을 촉구하며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일명 레이비스 레이비라고 알려진 A3340 법안은 갈수록 지능적이고 다양해지고 있는 성폭력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구체화하고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성행위뿐 아니라 구강성교를 강요하거나 학문성교, 그리고 이에 관련된 일체의 접촉을 성폭행 및 강간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일례로 기존 판례에는 구강 또는 학문을 통한 성행위를 강간으로 부르지 않는 등 성폭행 범위 규정의 모호함과 제한이 있었습니다. 카타리나 크루즈 뉴욕주 하원의원은 어떤 성교를 하든지 간에 피해자 입장에서 강간은 분명한 강간이고 범죄 행위라며 이를 신체적 부위에 국한해 성폭력인지 아닌지를 인정하면 안 되며 합의되지 않은 성행위와 관련된 모든 범죄가 강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강간범죄 생존자들은 끔찍한 트라우마를 안고 평생을 살아간다며 낡은 법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두 번 고통받지 않도록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케 한 강간정의 확대 법안에 강력히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서비스국 역시 호컬 주지사의 리더십하에 뉴욕주는 성범죄 가해자 처벌을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에 나설 수 있게 됐다며 이는 피해자 권리 및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TV 뉴스 정주원입니다. 뉴욕시 퀸즈에 위치한 중학교에 소속돼 있는 여학생 2명이 망명 신청자 자녀라는 이유로 학교 내에서 집단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학교 길 스쿨버스에서 그리고 학교 복도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들에게 영어도 못하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폭언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주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년 9월 베네수엘라에서 뉴욕시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 가정의 자녀가 뉴욕시 퀸즈 중학교에 소속돼 학교를 다니던 중 하굣길에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3세 여학생 오딜리스 토레스는 퀸즈의 중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학생들의 하굣길 스쿨버스에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차며 이 나라에서 사라지라며 당장 버스에서 내리라고 소리쳤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뉴욕시 교육부 대변인은 모든 학생의 안전과 복지가 최우선순위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가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교 내 폭력 사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전했습니다. 피해 여학생 토레스의 어머니는 이런 사건이 자신의 자녀에게만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니라며 망명 신청자 보호소 내에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 폭력 및 괴롭힘, 무시로 인해 등교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토레스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베네수엘라 출신 망명 신청자 자녀 아부 멘데즈 오만리스는 자신은 학교 복도에서 여러 여학생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다며 자신 역시 가해자들로부터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영어도 못하면서 학교에 왜 오냐는 등의 폭언을 들었고 얼굴에 타박상을 입었으며 전혀 괜찮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다양성 존중이야말로 다문화 도시인 뉴욕시의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자, 소셜미디어를 통한 괴롭힘을 포함해 폭언, 폭행 관련 신고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학교폭력 신고는 전화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급증한 가운데 미국에서도 발병 사례가 다수 보고되자 보건당국이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경고에 나섰습니다. CDC는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총 23건의 홍역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홍역 환자 대다수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어린이나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됩니다. CDC는 전국 내 의료진들에게 협조 공문을 보냈으며 발진이나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홍역을 의심하고 감염 여부를 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홍역은 2000년 미국에서 퇴치된 바이러스로 공식 선언된 바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백신 접종률이 감소하면서 다시 발병 사례가 늘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소유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는 임상을 시작했습니다. 업체 측은 이번 시험을 바탕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사지가 마비된 환자가 근육을 쓸 수 있게 하고 시각 장애인에게 시력을 되찾아주겠다는 계획입니다. 뉴럴링크는 지난해 5월 소형 칩을 환자의 좌와 우 뇌에 직접 이식하는 임상시험과 관련해 미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참가자를 모집해 이번에 실제로 칩을 이식했습니다. 참가 대상은 경추 척수 부상이나 루게릭병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 환자였습니다. 업체 측은 우선 뇌에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칩을 넣은 환자가 특정 생각, 동작을 할 때 나오는 뇌파를 칩이 분석해 기계에 전달할 수 있는지를 관찰할 계획입니다. BCI를 통해 컴퓨터나 키보드를 제어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2024년 새해 가장 눈에 띄는 체감 경기로는 한 달 평균 일자리 증가폭이 6만 4천 개로 전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격감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현재 3.7%에서 오는 6월에는 4.1%, 올 연말에는 4.3%로 올라가 100만 명의 실직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4년 새해 불경기에 빠지지는 않겠지만 미 국민들은 불경기와 같은 일자리 불안을 체감하게 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가장 미약하게 일자리가 늘어날 직종은 프로페셔널 테크 업종으로 1.9%에 그치게 되고 제조업과 정보업종의 일자리는 3.8% 증가하게 될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내다봤습니다. 토요타 자동차가 코롤라 등 5만 대의 노후 차량 소유자들에게 즉각 운전을 멈추고 에어백 리콜 수리를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토요타는 에어백 노후화로 인해 내부 부품이 폭발해 날카로운 금속 파편이 튀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토요타는 차량 소유자는 무료 안전 리콜 수리가 실시될 때까지 이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03년에서 2004년형 코롤라, 2003년에서 2004년형 코롤라 매트릭스, 2004년, 2005년형 라브4입니다. 2009년 5월 이후 미국에서는 타카타 에어백으로 인해 최소 26명이 사망했으며 말레이시아와 호주 등 전 세계적으로는 최소 30명이 숨졌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